이제 우리가 어떻게 뉴럴넷을 레프레젠트 하는지 그리고 구조들 유명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고 이어지는 이제 주제는 뉴럴넷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입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요. 자세한 내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프로퍼게이션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 그리고 히든 레이어 나누어서 자세하게 수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매번 수학적으로 전개하고 증명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뉴럴넷 구조가 주어지면 백프로퍼게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뉴럴넷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두 종류의 시그널이 있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는 forward propagation이고 여기 그림에 보면 펑션 시그널이라고 해서 뉴럴넷의 입력에 데이터를 인가하면 출력에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아낸 모델 아웃풋, 예를 들면 H라고 하고 이것하고 정답을 비교합니다.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을 우리는 에러라고 하고 그 에러를 출력 쪽에서 입력 쪽으로 역으로 흘려주는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빈칸에는 펑션 시그널 그리고 아래쪽 빈칸에는 에러 시그널이 들어간다라고 우리 학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forward propagation, backward propagation을 이용해서 결국은 우리가 뉴럴넷을 트레이닝 할 텐데 그때 일어나는 일을 하이 레벨로 가볍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거의 첫 번째 렉처 노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억하겠죠? 크게 봐서 두 가지 페이즈가 있다. 뉴럴넷을 활용하는 함에 있어서 두 개의 페이즈가 있다라고 했고 첫 번째는 트레이닝 페이즈라는 스텝.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닝 페이즈 안에도 아주 많은 아이터레이션을 이제 반복해서 뉴럴넷을 학습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학습이 끝나면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실전 투입을 해서 테스팅 또는 인퍼런스라고 하는 사용자의 측면에서 뉴럴넷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두 개의 페이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다루게 된 주제는 요 트레이닝 페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뉴럴넷을 트레이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일단 아주 크게 보면 이 트레이닝 페이즈 안에도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ward propagation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backward propagation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forward, backward 이렇게 아주 많은 수의 아이터레이션을 반복하면 그것이 이제 뉴럴넷의 트레이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먼저 하나의 forward propagation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귀여운 강아지의 사진이 있는데 이제 뒤쪽에 CNN을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직접 뉴럴넷에 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MLP, feed forward 뉴럴넷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미지가 뭐 벡터로 변환된다 이렇게 가정해도 좋아요. 아니면 개념적으로는 그냥 이미지가 이 뉴럴넷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입력이 이렇게 뉴럴넷의 인풋 쪽에 인가가 되고요. 인풋 이미지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뉴럴넷에는 많은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들, 러닝의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랜덤한 작은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0.4, 뭐 2.1, 뭐 0.2, 뭐 0.6 이런 작은 값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랜덤하게 초기화되어 있는 뉴럴넷에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뉴럴넷은 세 가지 종류의 아웃풋,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아웃풋 유닛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닛은 강아지에 대한 출력, 두 번째는 고양이, 그리고 세 번째는 차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카테고리칼 디스트리뷰션을 줘요. 세 종류의 클래스만 얘는 분류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고 첫 번째는 개일 확률, 두 번째는 고양이일 확률, 세 번째는 자동차일 확률을 준다라는 것이고 카테고리칼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직전에 학습했던 소프트맥스 함수를 태워서 결국은 이제 각각의 그 출력 값은 0에서 1 사이일 것이고
이 세 종류의 출력 값을 모두 더하면 1이 되겠죠. 즉 하나하나가 확률인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를 갖는 three class classification에 이제 해당을 하고요. 자,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뉴럴넷은 초기화가 이제 제대로 이제 뭐 이게 트레이닝이 안 돼 있고 랜덤하게 초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인풋 이미지를 넣으면 그 출력 값은 뭐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는 캣일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0.5라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개 사진이지만 이제 트레이닝이 제대로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우연히 개일 확률, 개가 가장 높다라고 확률을 내뱉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겠죠. 자, 이것이 모델의 아웃풋 H라는 거고요. 벡터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우리의 그 정답을 보면 레이블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치 라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 똑같은 상황이었죠. 우리의 모델 아웃풋은 퍼지합니다.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이었고, 그다음 우리의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에는 1 아니면 0이라고 하는 그런 하드한 레이블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정답이 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one hot encoding이라는 게 돼 있어요. one hot encoding. 그래서 개에 해당하는 그 비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개, 고양이, 차인데 이 정답이 개이기 때문에 1, 0, 0이라고 하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종류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고려해 주게 되고요. 그것은 각각 첫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모델 아웃풋이 주는 분포,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답이 주는 분포가 있겠죠. 원하드 인코딩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하드한 프로버빌리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에 괴리가 결국은 우리에게 에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러를 잴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제안했듯이 뭐 뺄 수도 있죠. 그죠? 뭐 뺀 다음에 제곱할 수도 있죠. 그런 식의 이제 스퀘어드 에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라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학습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식이 됐건 에러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을 지금 막 마쳤습니다. 사진을 넣고 뉴럴넷에 통과시키면 출력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블하고 비교하면 에러 값을 어떻게든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backward propagation을 시작합니다. 방금 계산한 출력 쪽에서의 에러 값이 있을 것이고, 그 에러 값을 우리의 뭐 뉴럴넷에 이제 역방향으로 흘려주게 됩니다. 출력 쪽에서 입력 쪽으로 흘려주게 되고요. 그렇게 흘려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그 목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뉴럴넷의 트레이닝이고,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뉴럴넷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웨이트들 값을 정확히 알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번의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구한 그 에러 값을 역으로 back propagation 시키면서 뉴럴넷 안에 들어있는 이런 웨이트를 0점 조준 해주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어저스트 해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번의 forward propagation 하나 에러 나오고, 그것을 한 번 흘려주면 한 번 교정이 된 거고요. 한 번의 backward propagation. 자, 그러면 한 번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뉴럴넷의 웨이트가 살짝 조정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웨이트가 이제 이렇게 이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식은 아니고 원래 이게 조금 바뀌겠죠. 근데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어쨌든 한 번 아이터레이션을 반복했고요. 자, 두 번째 아이터레이션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여기 좀 우스꽝스럽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자동차죠. 근데 강아지처럼 이렇게 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이제 방금 전에 살짝 트레이닝을 통해서 살짝 교정한 그런 뉴럴넷에 흘립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자, 보면 이번에 개가 0.3, 뭐 고양이가 0.1, 자동차가 0.6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랑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제 정답이 있을 것이고요. 레이블이 이제 제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에러를 넣었는데 레이블 에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자동차죠. 그러니까 정답은 001이어야 할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휴머니 레이블 하는 경우가 있고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뭐 아니면 뭐 단순 착오로 인해서 레이블을 잘못 붙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이블 에러가 이렇게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모델 아웃풋 H하고 정답 Y를 비교하게 되고 아까랑 동일하게 에러를 구한 다음에 그 에러를 아까랑 동일하게 백프랍을 시켜주면 역시 그 백프라포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뉴럴넷의 웨이트들이 조금씩 0점 조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방금 한 과정을 아주 많이 반복해 주게 되고요. 뭐 많은 경우엔 수억 번, 수십억 번, 뭐 그 이상 반복해 주게 됩니다. 되죠? 이것이 뉴럴넷의 트레이닝입니다. 당연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한 번 forward, backward propagation 할 때마다 한 장씩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럼 이걸 수억 번 하려면 수억 장의 사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매번 supervised learning을 가정하면 정답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수억 장의 사진 각각의 정답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이블 달려있는 데이터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기억해주고, 이런 연산 굉장히 단순한 걸 아주 많이 반복하죠. GPU에 딱 맞는 그런 식의 연산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완성이 되고 나면, 만약에 우리가 기업 연구소라면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끝난 뒤에 이제 우리는 사용자에게 판매를 하겠죠. 그럼 그 사용자가 이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객체 인식 엔진이라면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착각 하고 찍겠죠. 여기서 고양이를 찍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제대로 트레이닝 됐다면 여기 있는 뉴럴넷의 웨이트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학습이 됐을 것이고, 여기서는 그 고양이니까 고양이 확률이 가장 높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뉴럴넷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되고요. 딥 뉴럴 네트워크건 아니건 동일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프랍 할 때 어떻게 웨이트를 교정하는지 그 얘기를 이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그 차례가 된 거죠. 자, 먼저 가정과 노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가정이냐 하면 일단 feed forward neural net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나중에 뭐 CNN이나 RNN이나 다른 종류의 뉴럴넷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울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정확히는 히든 레이어 하나 있고 아웃풋 레이어 하나 있는 그런 투 레이어 뉴럴넷을 활용할 거고요. 교수님 저는 1000개짜리 하고 싶습니다. 다 이해하고요. 근데 동일합니다. 그래서 굳이 1000개짜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본질 정말 그 엑기스에 충실해서 하나의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히든 레이어 있는 그런 뉴럴넷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without loss of generalit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직전 섹션에서 설명했던 그 example에서 나왔던 그런 노테이션이죠. DHK 이건 뭐냐면 입력은 D 차원이고, 그리고 hidden 레이어의 차원은 H 차원, 즉 H개의 뉴런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K, 즉 K개의 뉴런이 있는 그런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에 D 차원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에 H 차원 히든 레이어가 있고, 여기에 K 차원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어 간에는 많은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D, H, K 각각의 차원 기억해 주세요. 자,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입력은 이렇게 X라고 부를 것이고, 여기에 imaginary한 coordinate X0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 차원의 인풋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정확히는 D 플러스 1 차원이겠지만 하나의 차원은 imaginary한 언제나 1인 그런 바이어스를 위한 차원이라서 그냥 뭐 D 차원이라고 불러도 큰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히든 그 뉴런들이 H개, 정확히는 여기 사실 뭐 플러스 1 이거 들어가는 거 뭐 무시하고 H개 있게 되고요. 각각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가 라지스틱 리그레이션 해주는 유닛이라고 보면 되고, 그 라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아웃풋은 스케일러죠. 그래서 결국은 이 히든 레이어의 출력값이 이제 H 차원의 벡터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뉴런의 출력을 액티베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뉴런 안에 보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있죠.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입력은 웨이티드 썸이고 출력은 하나의 스케일러 값이잖아요. 라지스틱 리그레이션 가정하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스케일러죠. 그죠? 그 스케일러 값을 우리는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특정 뉴런의 출력값인 거죠. 자, 그래서 히든 레이어의 출력값 H 차원의 벡터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 하나하나를 우리는 Z라고 하는 알파벳을 쓸 겁니다. 그래서 J번째 히든 뉴런의 출력값은 ZJ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로 가면 역시 아웃풋 레이어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여기서는 이제 K 차원이라고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k 차원의 스케일러 밸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k 차원의 벡터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여기서는 h라고 하는 심볼을 써서 예를 들면 k번째 출력값은 hk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정답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타겟이라고 뭐 아니면 레이블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요. y라고 하는 심볼을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당연히 출력의 차원과 동일을 해야겠죠. 그 출력이 k 차원이니까 우리의 타겟도 k 차원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공 기억해야죠. 여기서 주인공 뭐다? 웨이트들, 파라미터들인 거죠. 그죠? 바이어스하고 웨이트를 우리는 통틀어서 파라미터라고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이 히든으로 가는 입력에서 히든으로 가는 즉 인풋 투 히든 웨이트들이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WJI라고 여기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벌의 웨이트들이 더 있죠.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그 두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를 연결하는 웨이트들. 여기서는 WKJ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어스는 뭐 우리 여기서 조금 뭐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뭐 제하고 일단 웨이트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노테이션 방금 설명한 바를 정리를 했습니다. 입력은 D 차원의 벡터, 그죠? 그 X0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히든 역시 RH, 즉 H 차원의 벡터, 출력도 K 차원의 벡터다라고 이렇게 그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각을 X, Z, H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인공 웨이트들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 뭉뚱그려서 WJI다라고 할 것이고 이 뒤쪽에 있는 이 웨이트들 뭉뚱그려서 WKJ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i번째 뉴런이 있고 여기에 j번째 뉴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있고 그때 웨이트를 WIJ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WJI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컨벤션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컨벤션을 쓸 것이고요. 위쪽에 있는 걸 써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용할 이 아래쪽의 컨벤션에 대한 것을 매트릭스를 W라고 만약에 쓴다면 그죠? 이걸 모아서 우린 W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부른다면 위쪽에 있는 거는 W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저는 그럼 교수님 이거 좋습니다. 트랜스포즈 없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역방향으로 갈 때는 W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피할 수 없고요. 왜 트랜스포즈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하드웨어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마트폰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 화면이 돌아가죠. 그게 이제 트랜스포즈 현상인데 그것을 빠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챌린징한 이슈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메모리에서 아주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옮겨야 되는 그런 챌린징한 오퍼레이션이 되고요. 실제로 뉴럴넷을 구현할 때도 트랜스포즈 오퍼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워드로 갈 때 피하려고 이런 노테이션을 썼다라고 하면 이런 컨벤션을 썼다라고 하면 백워드로 갈 때는 입출력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W 트랜스포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WIJ로 해서 W 트랜스포즈 노테이션을 썼다면 백으로 갈 때는 그 트랜스포즈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거나 대학원에 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노테이션을 쓸 겁니다. i번째 뉴런에서 j번째 뉴런으로 가는 이 커넥션을 나타낼 때 우리는 WJI라고 해서 J를 먼저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선형대수적으로도 조금 더 그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W라고 하는 이런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뭐 x를 만약에 곱해준다라고 했을 때 컬럼 벡터는 뒤에서 곱하죠. 매트릭스의 오른쪽에서 곱해주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출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WJI 노테이션에 더 이제 부합하는 그런 것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x가 이렇게 컬럼이 아니라 로우 벡터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W가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는 여러분 이제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논문에는 둘 다 나옵니다. 코드나 논문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즈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 사용할 노테이션은 이제 여기에 i번째에서 j번째로 가는 이것을 WJI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반대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코드를 짤 때 잘 봐야 돼요. 어떤 게 먼저 나오는 노테이션인지.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거, 즉 i번째 입력에서 j번째 히든으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WJI다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으로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역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매트릭스로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 이제 x i라고 하는 이런 벡터의 i번째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컬럼 벡터겠죠. 그럼 요거하고 이제 우리 매트릭스 곱해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j번째 로우에 뭐그 i번째 있는 것이 WJI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매트릭스 연산 보통 이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더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그 선형대수 시간에 배운 이런 그 노테이션상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WX 이렇게 매트릭스 뒤에다가 이제 컬럼 벡터를 곱하는 이런 노테이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WKJ는 뭐냐면 J번째 히든으로부터 K번째 아웃풋 뉴런으로 가는 그런 연결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W J번째에서 K번째로 가는 그래서 WKJ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